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최민호 소장님이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버렸네요.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이 금방 가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긴 기간이었다고 기억이 듭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뭐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밤낮을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 1년을 2년, 3년 이렇게 시간으로 늘려서 보냈던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좀 긴 기간이었다는 기억이 자꾸 납니다. 올해부터는 세월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빨라진다면 제가 또 마음이 좀 급해질 것도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세월이 빨리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간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성과를 어린이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어차피 배포해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중요하고 문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1년간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전략 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써왔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중교통 혁신, 또 문화체육 기반 확대 등 미래 전략 수도를 향한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고심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종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년간 성과 첫 번째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꾸준히 정치권을 찾아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회 통과가 규칙이 통과가 실현이 되면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를 텐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과 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예산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세종시의 개헌 문제를 거론을 했고 여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부탁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출범이 역대 최대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조 4천억 원의 국비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의 보통 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성과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정부 전체의 국가 전체의 재정 상태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그리 녹록지가 않아서 예산 확보에 작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족경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취임했던 날 우리 시를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수도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논의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저는 행정수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수도로서 행정 우리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데 미래전략수도에 중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활동을 꾸준히 펼쳐서 1년 만에 총 1조 4천억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KTNG를 비롯한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등으로 총 27개사로 3,7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업 유치는 제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수도권에서 유일했던 부동산 상증 규제를 6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던 것도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 초기에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차입 예정이던 지방채 475억 원을 발행을 취소해서 약 155억 원의 이자 부담액, 시민의 부담액을 절감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가공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청 별관 신축을 당분간 유보하면서 우리 상가공실에 따른 고통을 함께하면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떤 시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유에서 말하자면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민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시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BRT 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을 대폭 완화해서 상가 공실 문제라든가 세입자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동 캠퍼스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 전략 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올해 핵태원 세종이라는 전 세계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19개국 106개 대학에서 898명이 참가하였고 연계 행사로 개최된 기업 전시회와 강연 등에 약 3천여 명이 다녀갔다는 성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종시가 사이버 보안의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 또 앞으로 이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또 인근에 개룡되어 있는 상금본부, 또 인근에 있는 대덕의 연구단지 등을 생각할 때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한 우리 세종시가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전국 최초로 그리고 국제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만 역시 생각한 대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카이스트와 함께 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시에 카이스트 이 관련 대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고려대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선정돼서 고려대에서 408억 원, 그리고 첨단 분야 혁신융합 부분에 대해서 271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기관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7년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를 유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폐회식과 육상수 탁구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선수촌이 들어옴으로써 27년 8월이면 150국에서 약 1만 2천 명의 선수단이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우리 지역을 곳곳이 방문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볼 때 대단히 준비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위원회 사무처도 세종시에 유치한 만큼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겠고 필수 돌자가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정원 박람회뿐만 아니라 세종의 축제도 다양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축제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이응다리 등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었죠. 그리고 올해 예상치도 못하게 많은 시민이 오셔서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낙가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종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 가장 지적했던 왔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관광 분야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첫 전국 관광 호텔인 코티아도 메리어트 호텔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호텔 개장과 동시에 시티 투어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최대 박물관 단지로 조성되는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국립인속박물관 이전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고요. 또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올해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초 시립예술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였고 가치누리 문화거리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에 앞서서 내년 9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시범 실시를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에 앞서서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도 하였고 또 아직까지도 계속 시민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노선 개편안을 하반기 중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M버스, 소위 광역급배버스 노선이 확정되어서 오늘 10월경에는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대전시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전간 광역 노선 무료 환승도 전면 시행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소버스 15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지난 5월 착공하였고 연말까지는 수소버스 45대를 투입하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문제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6대 면허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따른 또 도시 규모에 따른 택시 증차를 위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을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올해 연말에는 이 장애인 누리콜도 증차를 통해서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철도망도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지난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우리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9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행복도시와 조천 연결도로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중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도에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수가 완료되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 예타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안전 분야에서 시 출범 이후 최초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총 6개 분야 중에 감염병, 자살, 범죄, 화재 4개 분야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서 1위를 달성하였고요. 특히 자살과 범죄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 감염병 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행안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평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환경 또한 최우수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선동 어진동 주민센터 개천과 다성동 복권 개발을 통해서 주민 행정 편의를 높이고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전동명 송성리로 입지가 확정되었고 30년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과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충남대병원에 있는 것을 설치해서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체제를 갖추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09개소에서 126개소로 늘려서 공공보육 이용률을 약 60%로 늘렸습니다. 광곡동에 들어서 듣게 될 시립어린이 도서관은 지난 3월 21개 건물을 거쳤으며 25년도에 지상 2층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년 나이를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연서면에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청년마을이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노무 상담과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엊그제 직장맘 지원센터도 개소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비핵 보건소를 보훈단체 사무공간으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요. 중앙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국가보훈광장도 개원하는 등 보훈 예우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세종번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해서 보호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담 요양시설도 11월 중에 개원 예정이고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재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난방비 2개월분의 특별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택시 시내버스 종량제 봉투 요금 동결 등 긴급 민생안전대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식품비를 추가로 분담하였으며 더욱이 세종산 우수 농산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 발전 선도를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 중앙복지공에 따라서 국가행정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해서 오는 7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발한 예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는 지난 4월 설계 공모에 착수해서 27년 완공할 예정으로 국가정책 싱크탱크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간 균형 발전 또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원읍과 연서 연동면 주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조치원 비행장의 기지 종류 변경으로 비행 안전구역이 축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3개 대학 통합 창업관,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조치원읍 도시재생사업 시설 3곳이 올해 8월 중에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읍면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전이명과 전동명 복컴이 지난 3월 개관되었고 금남명 복컴은 5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농 준중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군면 119 안전센터 신청사를 신청하였고요. 금남면 일부 지역대 신청사 신청을 위한 부지매입도 이루어졌습니다. 농민과 농산물
소비자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바가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3호점을 세롬동에 개장해서 400여 개 농가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 오는 4분기 중에는 약 6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골격이 되는 지적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준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정 1년을 지나서 시정 2년 차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2년 차는 도시 자족기능을 한층 더 높이고 대규모 국제 행사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족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행재정 특력 확대, 경제자유구역,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과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가 기능이 축적된 특성을 살려서 사이버 보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른바 사이버 보안 밸리 수준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25년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시 발전을 10년, 20년 이상 앞당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한층 더 다가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법적지를 명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개정 내용, 헌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뒷받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세종시 7대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과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처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세종 디지털미디어 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과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4개 권역별로 진행된 동신동덕 시민과의 대화와 8개 마을에서 열려지고 있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과 같이 시장이 직접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대화와 소통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홍동청 등 중앙정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간 또 1년 전에 약속드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금같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개척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39관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뉴스투데이 이용준 기자님. 네, 이뉴스투데이 이용준 기자입니다. 시장님 우선 취임 1주년 축하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진정 최민호표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정책과 그에 걸맞는 결과가 기대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문화체육 기반 확대와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비단길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도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새 정보 활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의 만남도 가지셨고 이것을 가지고 며칠 전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의견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새 정부에 관련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라도 환경단체와의 만남을 통한 대화 또는 절충안에 대한 협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새 정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우리 선거 때도 TV 토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행복청정 시절부터 이것은 4대강 계획이 아니다. 도시를, 그 세종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그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3년도 행복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 때부터 그 당시는 세종보라는 이름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강보라는 이름으로 세종시의 물 공급과 신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것이 4대강 계획이 발표되면서 4대강 계획의 공사비로 건립된 것이지 이 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계획과는 뿌리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이 세종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때 반대하는 목소리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4대강 계획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논리는 저는 찬동할 수 없고요. 4대강 계획 이전에 행복도시 세종시의 물 문제와 그다음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세종보는 존치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세종보를 탄력 운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홍수시에는 문을 열고 또 갈수시에는 물을 가두고 하는 것은 탄력적 운영이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겠습니까? 또 만약에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대로 녹지문 녹조 문제 같은 게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시행하면서 본질적으로 세종보의 금강의 물은 확보되고 흐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이런 변함에 있어서 이런 제 소신에 있어서 대화를 한다면 또 제가 설득하고 이해시킬 대상이 있다면 누구라도 피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함께 대화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도시의 사이즈는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이 부족한데 도시가 어떻게 커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물 공급 문제입니다. 공업용수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도시의 사이즈 내지는 성장과 관련된 문제고요. 어느 지역의 산업발전의 사이즈는 그 도시의 전력량과 비례를 합니다. 전력이 없는데 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력과 물을 확보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물이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전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중구매 장 기자님. 먼저 시장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정치적 현안하고요, 세종시 도시계획 관련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인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설립 지원이 부수법안, 규칙 제정, 지원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건 정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고 또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도 하셨는데 그 나홀로 외친 혹시나 필요하다면 담론화 작업인데 세종의사당 부지인 세종에서 여야 대표, 정책의장 필요하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불러서 토론회, 끝장 토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행복도시 건설청 협조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2030년이면 행복청에서 건립한 공공시설을 전부 다 넘어오는데 유지관리비만 약 3천억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세종시 살림의 3조라고 봤을 때 1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재정자립도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세가 좀 적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누수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행복청에서 건설하는 것들이 과연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것인지 세종 시민한테 필요한 것인지 시설들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2030년이면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규칙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행복청장 세종시장이 협의된다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긴 한데 독소 조항이거든요. 도시계획 관련하고 건축하고 분명 고민한 차이는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를 좀 수정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국회규칙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건립을 약속을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야 간의 쟁점이 아닌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의 쟁점이 없는데 국회규칙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빨리 열려지고 또 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여러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이 좀 쉽사리 통과되고 않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없고 오히려 저는 지역 간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혹시 국회의사당이 분원이라고 하지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권의 우리 시민만큼 그렇게 더 열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권 주민들, 우리 세종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 국회규칙 조속 통과라는 이니시에 저도 함께 동참을 했고 지금 우리 민주당과 세종시의 민주당과 국회의원, 국민의힘, 우리 시의원께서 다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도지사, 우리 4개 시도지사 충남, 대전, 충북 또 저와 함께 4개 시도지사가 이 부분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국회에 촉구해서 규칙을 빨리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공동의 선언과 선포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4개 시도지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선포를 하는 시기도 저희들이 지금 서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그런 행사도 할 것이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토론회 한다는 건 우리끼리 아무 토론회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로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자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응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응하겠고 저라도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누구와 어떤 토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이 2030년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비만 약 3천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습니다. 2,500 내지 3천억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특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엊그제 바로 아까 국민의힘과 예산 우리 협의회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부세가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군구분 교부세를 법상으로 못 받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그것을 현재까지로서는 광역분의 25%를 3년간 부과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동산 경기가 주거지물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도 지금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판에 거기에 시설비마저 우리 시가 전부 다 감당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만은 중앙부처에 지원해달라고 그때그때 때때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더구나 2030년이 지나면 그 행복청이 기능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종시의 역할과 재정 부담 문제도 지금 세종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그 특례법을 광범위하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 MBC 김은미 기자님. 네, 시장님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한 것과 좀 연계된 부분인데요. 주식 재정의 필요성이 영향과 큰 이견을 맞다고 하셨는데, 최근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두 차례 이제 예산정책협의회나 면담을 통해서 만나셨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일단 긍정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뭐 원론적인 입장이나 어떤 얘기를 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족 기능 자족 경제 기능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도 뭐 로드맵을 만든다거나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이제 산업단지 안을 채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밑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 반대를 이제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 공간이 어떻게 좀 채워질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떤 산업, 뭐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조성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쭐게요. 아까 운영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운영위원장도 그 합의가 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힘이 여기에서 이루거나 머뭇거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만큼 어쨌든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가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족기능 문제인데요. 이 국가산단 우선 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다른 지역은 국가산단을 추가로 지정하는데 세종시는 왜 그러지 않느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산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총량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단에 이미 부지 면적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총량이 다 완전히 찼습니다. 찼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국가산단이나 산단 지정하는 데는 별도의 논리와 그 총량을 늘리는 문제가 앞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국가산단이 곧 이제 지정고시가 될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산단 그 지정을 해서 그 기업체를 유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반대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노력을 우리 주민들 편에서 해 나가야 할 일이고,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목적이 국가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세종의 스마트 시티로서 추구해야 될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 산업이라든가 자율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산단이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지정고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 유치단이라든가 우리 경제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 세종소리 유 기자님. 예, 유영기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그 지난 15일 날 했던 시위에 본회의에서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 출근 시간대, 통학 시간대에 그 장영실 고등학교 앞에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 하는 거 하고 전위에서 이제 그 조치원으로 오는 버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계간에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종의사당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시장님 올라가서 이제 건의도 하고 이제 요청도 하신 걸로 그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답변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정치권에 그 강력한 압박, 충격을 좀 가해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돌아가신 이완구 총리가 충남도지사일 때 썼던 것이 방법이 생각이 나곤 하는데 뭐 그렇게 좀 더 세게 압박을 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우선 그 통학 시간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버스가 없다라는 부분은 버스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장영실 고등학교는 통학 등교 시간에는 버스가 2대가 등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학교 시간에 버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다. 저도 그때 장영실 고등학교 강의를 갔더니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공부를 더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두루타를 더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를 투입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추경에 두루타를 더 증차시키는 그 추경 예산을 요청을 했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확보가 되면 전위에서 조치원에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장영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가 지금보다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 긴급 현안 질문으로 그때 김효수 의원이 발표하신 건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중학교 시간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버스를 지정을 해서 그 시간에 운영을 더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라는 것들을 부과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에서의 이 교통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회 교칙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고 지금 강준현 의원하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 두 분이 강준현 의원하고 홍성국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운영위에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도 또 홍성국 의원은 소위원회 지금 거기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력과 함께 시장도 거기에서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 혼자 극단적 방법인 이완구 총리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그 홍성국 의원하고 강준현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의사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전달을 해서 이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일보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1년 동안 다사다난했죠.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의회에서 4대 관문 6대 보조문 관련해서 하고요. 또 태권도 시범단 두 가지가 정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유감스러우실 겁니다. 하나는 태권도 관련해서는 태권도 협회에서 상당한 무례한 짓을 의원들한테 했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괘씸죄가 거기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관문 관련해서는 이 4대 관문이 그 우리 시장님이 어떤 상징을 그 하실 것인지, 이게 뭐 행정수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세종대왕, 한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전동면 그 친환경타운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이제 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관련 부서에 통화를 했더니 6월이 아니고 7월로 미뤄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하고요. 이게 2030년까지 과연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그 의구심이 든다라는 시민들 말씀도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추경 예산에서 그 4대 관문 예산, 설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바라지만, 또 의원들의 다수의 집약된 의견으로 달리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왜 제가 편성을 했고 4대 관문은 왜 편성을 했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4대 관문을 제가 구성하게 된 배경은, 우리 세종시는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수도 그러지만 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종시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세종시에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가 세종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 상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나타내는 관문이 됐든 탑이 됐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건 어느 도시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관문을 얘기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가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전, 청주, 천안, 그리고 공주. 이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관문에서 여기가 세종시가 들어와졌다라는 분명한 경계의 의미도 있고, 또 세종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대 관문을 만들고자 했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상징성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폭넓게 전국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그리고 관문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제 생각은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인 만큼 세종대왕의 정신과 길이 엿드려지는, 근데 세종대왕이 누구십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셨고, 또 세종시가 수도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 지금 말하면 국가 원수가 계시는 행정 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과 세종대왕의 대왕이라는 왕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관문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우리가 행정 수도인 만큼 뭔가 수도로서 가지고 야 할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우리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시는 고위 공무원이 오신다든가 외부 손님이 오신다든가, 특히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 또 25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가 있을 때 우리 행정수도 세종에서 보여줄 만한 멋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것들이 걸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마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게 되고 수영장도 있게 되는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전국체전을 한번 열어야 된다. 전국체전도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뭐 모든 종목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최하는 세종시에서 참가하는 체육 종목이 다수 부족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츰차츰 우리 체육 종목을 늘려나가서 나중에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는 우리 세종시도 당당하게 전국의 다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때가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태권도 시범단이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의미를 새겼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제가 편성을 하였던 것이고 사대감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그것이 안타깝게도 깎였습니다만 추경이 다는 아니니까요. 다음에 더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본 예산이라든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면 친환경타운 6월에서 저는 이건 실무적인 얘기라 거기까지는 했는데 모르겠네요. 우리 환경부장 답변할 수 있나요? 애초에 6월이었는데 7월을 했다는 뭐 이유가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경도 주부입니다. 입지를 결정 고시하게 되려면 관계부서와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국토부의 중앙토지 수용임의 사업 인정 고시가 요새는 보상까지 같이 면밀히 보기 때문에 6월 23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속 행정 절차가 조금 7월에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랑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행정 실무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시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TN 임 기자님. 네, OTN 임원석 기자입니다. 저는 2025년 국제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박람회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면소재지에 지금은 푸른 면소재지가 되겠지만은 박람회 쪽에 가면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느 면에 가면 박람회에서 이 정원이 잘 돼 있다 이런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이 계획하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세종 주변에 난개발 때문에 산천이 보기가 흉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 보강해서 좀 푸르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조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연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마을이라고 해서 올해는 4개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모델이 되는 정원마을의 모델이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 미래마을인데 올해 4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마다 좀 늘려갈 것입니다. 그런 마을들을 통해서 멋있게 된 정원마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도 드리고 거기를 또 정원박람회 때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도 해서 그 마을이 보다 더 홍보도 되고 또 다른 마을에도 전파도 되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별로 특히 저는 전이면을 굉장히 조경수 마을이기 때문에 조경이 뭐겠어요? 정원을 만드는 나무가 조경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경수를 바로 매매하는 전이의 조경수 마을이야말로 정원을 많이 보여줘서 그걸로 또 조경수 마을의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이면하고는 특히 더 강하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맙게도 우리 전이의 조경수 마을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전이면에만 정원 마을을 만들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4대 관문 예산, 설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예산이 전에 착각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또 의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바라지만 또 의원들의 다수의 집약된 의견으로 달리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은 왜 제가 편성을 했고 4대 관문은 왜 편성을 했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대 관문을 제가 구성하게 된 배경은 우리 세종시는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수도 그러지만 이 도시에 들어올 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종시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세종시에 들어오시는 분이 여기가 세종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 상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나타내는 관문이 됐든 탑이 됐든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건 어느 도시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도시는 없습니다. 근데 세종시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관문을 얘기한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가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대전, 청주, 천안, 그리고 공주. 이 4개 도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공주나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관문에서 여기가 세종시가 들어와졌다 라는 분명한 경계의 의미도 있고 또 세종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대 관문을 만들고자 했고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상징성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것은 폭넓게 전국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그리고 관문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만 제 생각은 여기가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인 만큼 세종대왕의 정신과 길이 엇드려지는 근데 세종대왕이 누구십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왕이셨고 또 세종시가 수도라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 지금 말하면 국가 원수가 계시는 행정중심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과 세종대왕의 대왕이라는 왕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관문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우리가 행정수도인 만큼 뭔가 수도로서 가지고 할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우리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시는 고위 공무원이 오신다든가 외부 손님이 오신다든가 특히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 또 25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가 있을 때 우리 행정수도 세종에서 보여줄 만한 멋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국기인 태권도 시범단 이런 것들이 걸맞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7년도에 하계 세계대학 경기를 마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종합운동장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있게 되고 수영장도 있게 되는 만큼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전국체전을 한번 열어야 된다.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개헌을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고 이걸 가지고 눈치를 보고 또는 이거 가지고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공감대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기조실에 미래전략본부 얼마나 하느냐 그러는데 저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국장들 저 충남도에서도 일해봤고 중앙구체소에도 일해봤고 제가 공직자로서만 정말 전문 직업 공무원으로서만 30여 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 출신이고 우리 실국장들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는 또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실국장들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우리 시의 실국장이니까 시장으로서 신뢰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치단체 실국장 중에서 우리 실국장만큼 더 이상 더 잘할 사람 누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울트라 세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막연한 표현이라서 울트라 세종이 뭔가 세종을 뛰어넘는 세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세종을 단순한 지방자치단체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행정수도로 가야 할 곳이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 공무원의 수준과 그런 안목으로 일을 하고 그 능력을 길러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어떻다, 뭐 다른 시국가가 어떻다, 그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기조실장이 정책 조율이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어디 실국이 어떻다 뭐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공직자의 신뢰도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저를 얼마나 믿고 따라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 사실입니다. 선거 직후에 우리 직원들이 저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새로운 최민호 시장이 시정 사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저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라도 저는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저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본 직원들이 옛날에 제가 충남도나 행복청이나 행안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저하고 인연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이외에 저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하위직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의구심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겠죠.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거 했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성향에 내면이야 누가 없겠습니까만은 그것이 표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로지 시민과 우리 지역 발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전임 시장의 뭐 사람이라든가 또는 뭐 최 시장의 편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런 졸렬한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따져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공정하게 유능하냐, 성실하냐, 우리 직원들 간의 인화관계가 좋으냐 그런 사람들은 승진 발탁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더욱더 노력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인사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100% 저 믿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지 않고 의심을 받는 직원이 1년이 지났음에도 있다면 그 직원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직원은 배제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가야 될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직속 상관한테 충성을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디 간들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반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저 100% 신뢰합니다. 잘못이 있다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실수가 있겠지. 시장이 싫어서 일부러 실수할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 100% 신뢰한다는 말씀 정말 자신 있게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도 100% 저를 신뢰하는데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뭐 그만둬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 시간 관계상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그 여민일보 김하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면으로 세종시를 알리고 있는 여민일보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선 4기 슬로건이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미래전략본부를 두고 세종시를 위해 온 힘 다해 노력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수도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이 맞는 것인지 도전과 창조가 맞는 것인지 저희 젊은 세대들인 강한 도전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저희 젊은 생각과 틀린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세종시는 농촌과 도시 융합도시로 가끔 보도자료 보면 외국에서 스마트시티라고 세종에 찾아와 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시장님은 세종시가 어느 부분에서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도농 상생지역으로 다른 17개 시도는 스마트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에서도 멀리 있는 울주와 경산에도 다녀왔습니다. 혹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이 왜 울주에 있는지, 아쿠아포닉스는 시내 상가 점포 40평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경산에는 딸기 스마트팜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40평대인데 전량 현대백화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건비를 빼고 월 매출이 월 1,300만 원입니다. 세종시 공실 문제의 심각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국방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궁금한 부분이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농 상생 도시로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연계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지 질문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 빈집, 마을 환경 정비 사업 등의 지원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좀 이해가 되는데, 창조도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전을 창조한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창조와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앞으로 미래 세대에 창조가 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고 모방으로 우리가 앞서가고 시대가 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가 인구는 작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지만 바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서 창조적 정신으로 세종시도 발전시키고, 그것이 바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앞서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의 기능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제가 창조와 도전이라고 한 것이에요. 도전을 창조한다, 창조에 도전한다, 뭐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창조와 도전은 미래 전략 도시라고 얘기한 거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팜은 정확하게는 같은 개념 같지만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는 큰 것이고 하나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농업기술 공급입니다. 뭐 다른 지역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의 시범 말하자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스마트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간적인 문제, 그것을 비닐하우스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지금 상가 공실 문제에서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 오분 발언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 공시에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똑똑한 도시라는 뜻 아니겠어요? 똑똑한 도시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AI 기반이라든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해서 교통통제라든가 그거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클린한 부분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서 시범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스마트 시티의 시범 지역을 사기업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분들과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더 하고 더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시 시정 4기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시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이팅!
시장님, 다른 타면들은 1박 2일 다니시는데 왜 전정면을 안 오세요? 저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1박 2일 오셔서 전정면에서 바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십시오. 시장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박 2일 꼭 오세요. 네, 지난 연말에 부동산 이제 삼중규제가 풀렸는데요. 전국의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좋은 대상 지역까지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공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허용 용도 완화 덕분에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세종시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프면 청주나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기 일쑤였는데요. 이렇게 소아응급센터가 생겨서 믿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밤에 믿고 다닐 수 있는 소아진료응급센터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음악을 즐기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종시 문화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창단되어 4월 29일에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이 애정어린 관심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되었음을 진심으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종시가 청년센터와 같은 거점센터들과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지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성거나 폐지에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세종은 지원금을 확대해 주시고 캐시백을 더 늘려주셔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시민과 소상공인이 더 풍성하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1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시정 1주년 축하드립니다. 세종이 청년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세종의 모든 날을 응원합니다. 시정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이 미래다. 앞으로 더 완벽한 행정수도 세종이 될 수 있도록 최민호 시장님과 함께하는 더 멋진 세종을 기대합니다. 저희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1년처럼 향후 남은 기간도 시장님께서 지금처럼만 운영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발전된 세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화이팅!